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아침 9시 15분쯤 됐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 얘기하기 전에 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어제였죠. 어제 제가 아침에 이 원유 ETN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괴리율이 좀 있긴 한데 이거 보니까 오늘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거 보니까 괴리율 씹어 먹고 그냥 넘어갈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고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인가 싶어갖고 좀 궁금해서 여기 신한금융투자 전화해봤는데 뭐 궁금한 게 저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들 궁금하죠. 그래서 뭐 통화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게 원래 그 언제지? 3월 9일 날 유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가 20 몇 프로 폭락한 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한가 제도와 급속한 그 거래량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을 찾는 사람 많아진 거죠. 그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을 추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0%대로 하락하면은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40%대가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어쨌든 LP가 물량이 다 털리기도 했고 우리나라 뭐 상하한가 제도의 영향도 있는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 ETN이 제대로 된 그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네가 가격을 반영하는 방법이 신규 상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통해서 LP가 가격 관리하는 유동성 관리자죠. 그 LP들한테 물량을 주는 거죠. 신규 상장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이 가격 관리 능력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어제 조금 보고 나서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상세 내용에 보시면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3,653원이 이 원래 지금 현재 원래 가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거래 얼마 되고 있나요? 4,000원 넘게 거래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지금 LP들 물량 다 털린 것 같아요. 땡 하자마자 거래량 몰리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가격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괴리율이 조금이라도 좀 줄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거 괴리율 다 맞추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신규 상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3,600원하고 4,000원하고 차이가 10% 넘게 나죠 벌써.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괴리율이 높아져 버리면은.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이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요거의 미래는 또 신규 상장해갖고 결국은 요 가격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당일 IIV라 써있는 요 3657이라는 숫자는 뭐 어쨌든 매일매일 갱신되는 거고 매일매일 유가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요거는 뭐 어쨌든 계속 바뀌는 숫자겠죠. 그래서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 LP가 상장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좋은데 빨리 유가가 그냥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되면은 또 이 LP들 입장에서 또 가격 맞춰주기도 좀 편할 것 같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LP들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장을 하거나 뭐 둘 중 하나가 해결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고들 하시고요. 지금 또 LP 물량 다 털리니까 또 지금 4,300원까지 또 치솟죠. 이게 우리나라 정책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원유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뭐였지? 어제 우리나라가 그 공매도 금지 정책을 펴긴 폈는데 정말 그 자세한 내용을 장 마감하고 그냥 살펴봤거든요. 내용 정말 거지 같더라고요. 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오버한다고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처럼 약간 오버를 해야 이게 이 어떤 투매나 이런 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는 조금 과도하다 싶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공매도 종목을 뭐 절반밖에 안 하고 뭐 완전 금지도 아니고 뭐 한시적 금지 10일 그거 10일 지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차라리 여기서 확 공매도 금지 무기한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연장을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잡아놓던가 해야지. 10일 지나면 또 폭락 나오는 겁니까, 그죠?
이게 정부가 제대로 좀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는 조금 좀 멋이게 합니다. 참 이게 외국인과 기관한테 돈을 받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별로 그렇게 파워풀한 조치이긴 한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별 게 없긴 하다. 어쨌든 근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용이 부실하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공매도 금지는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원래 주식이라는 게 빠져야 될 타이밍에 빠지고 올라야 될 타이밍에 오르지 않으면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10일 이상은 보니까 정부가 좀 지켜줄 것 같다 보니까 일단은 뭐 어쨌든 계속 반등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반등을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안타깝다는 거. 정부가 하는 정책이 뭐 그렇죠. 뭐 거래세, 뭐 양도소득세, 뭐 그리고 하여튼 왜 이리 주식쟁이들을 그 못 말려 죽여서 안달인가 싶습니다. 참 거지 같습니다. 하여튼 짜증나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감정은 넣어두고 내가 욕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황으로 좀 넘어오면요, 일단 오늘 시초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시초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제 미국 4%인가 뭐 올랐다고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단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쯤에서 제가 봤을 때 생각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여기쯤에서 생각하셔야 될 점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언제 한국과 미국이 커플링이었던 때가 언제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장세가 상당히 오래 이어졌죠. 언제부터? 2018년 1월부터. 2018년 1월부터 해서 딱 그 2018년 1월이랑 그 순간을 정점으로 해서 코스피는 계속 박살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뭐 물론 그 전부터 미국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뭐 한국도 계속 오르다가 요 순간부터 꺾인 거죠. 어쨌든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디커플링이긴 디커플링이었는데 미국만 더럽게 오르고 우리나라가 자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 약간 이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디커플링이 뭐 계속된다, 뭐 디커플링이 될지 커플링이 될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아는 거겠지만은,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때요? 이 코로나가 아시아 지역을 먼저 돌았죠. 코로나가 신흥국에서 시작해서 신흥국을 먼저 조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흥국이라는 거는 금융시장 지수로 치면 이머징 지수거든요. 이머징 지수, EM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EM, MSCI 이머징 지수. 거기에 절반이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미 2년간 조정을 받은 데다가 플러스 해갖고 이번에 코로나도 얘네가 먼저 맞았죠. 코로나에 관련된 매도 먼저 맞았습니다. EM, 이머징 지수가 중국하고 한국이 제일 먼저 맞았는데, 그래서 회복도 지금 솔직히 좀 빠르고 있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하고 중국은 그래도 이거 조금 전염병 사태가 좀 이젠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확진자 한 명 나오면은 와 조졌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30명 100명씩 나와도 잘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어쨌든 이머징 쪽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 근데 뭐예요? 미국은 이제 약간 시작하는 기분이죠. 뭐 어제 뭐 트럼프가 확진자와 악수를 했다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코로나가 약간 좀 이 어떤 지금까지 이런 흐름에 좀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뭐 물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 신흥국 주식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이 그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 살펴보면은 이게 SVXY인데요. 어제 뭐 나스닥이 뭐 4%, 뭐 다우가 4%, S&P가 얼마가 오르고 그렇긴 했는데, 나와 있네요. 여기 S&P는 5% 가까이 올랐네요. S&P는 5% 가까이 올랐는데, 이 보시면 이게 좀 기초공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초공사가 지금 개판입니다. 이거 미국은 보니까 어제 양봉 나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SVXY 다시 36, 35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선물이 10포인트 움직였다가 지금 선물 하루에 1포인트 움직이고 있죠.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좀 차분해지고 있는 거야. 물론 다시 어딘가로 또 변동성이 터지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차분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런 거 없이 계속 변동성이 어쨌든 이래저래 폭발하면서 옵션 시장이 차분해지지 못하고 계속 어떤 기초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국의 상승은 그래서 좀 별로 영향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반등은 뭐다? 솔직히 좀 길어질 것 같다. 미국의 반등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올라오려면. 근데 어쨌든 미국도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 저점 부근이에요. 지금 경기 부양책 이런 거 내놓는 게 정책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지수의 저점 자체는 어쩌면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내려가 봐야 얼마 더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다만 반등하는 타이밍이 한국보다는 조금 느릴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반등이 오히려 느릴 것 같다. 미국은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어떤 반등에 대한 준비를 좀 지금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의 반등이 이번엔 더 빠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라는 재료가 아시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자꾸 미국이 아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렇죠. 어제도 미국이 뭐 7%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몇 프로 올랐어요? 어제 코스피 1% 올랐죠?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 미국이 7% 빠지면 한국은 다음날 한 10%좀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제 미국이 7%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1% 상승하는 이런 모습, 제가 봤을 땐 이제 미국이 신흥국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에 좀 상대적인 강세가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지난 2년간의 좀 상대적인 굉장한 약세, 미국만 강세, 아시아 이머징은 굉장히 약세, 이 흐름이 약간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제 이머징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는 좀 주도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이머징에 끌고 나갈 조짐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진 메리트. 미국은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가지고 좀 비싸다는 생각들이 좀 있죠. 근데 어때요? 우리 이머징 마켓은 실적도 뭐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까져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까지도 2년 넘게 계속 박스권 그리고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죠? 더군다나 거기에다 더해서 환율 효과까지 있죠. 그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환율도 절하돼 가지고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외국인 눈들에는 싸 보일 수밖에 없다. 달러로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싸 보인다. 그래서 저가 메리트와 어떤 이런 이머징 전염병 이슈의 순서, 전염병 이슈가 좀 먼저 해결되어 간다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아시아의 반등이 오히려 세계 증시를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요. 오늘 현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콜옵션 차월물까지도 일단 무너지는 모습. 이게 원래 이 정도 선물 차트 보시면 이런데 지금 콜옵션은 빨리빨리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 만기 지나서야 반등이 나온다면 만기 지나서야 반등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급락은 솔직히 국제유가 하루 20몇 프로 빠지는 역사적인 투매, 역사적인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보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만기주 끝나고 미국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하는지 확인하고서 좀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릴 것 같다. 지금은 아직 위쪽으로 올리긴 좀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그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 죽이면서 이렇게 저점 테스트, 고점 테스트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선물이나 현물 차트 보면은 좀 그럭저럭 괜찮게 어떤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좀 들어왔어요. 어제 갭 상승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했는데 보시면은 어제 그래도 저점에 대한 테스트 다 할 거 했어요. 갭 상승 무리하게 했는데 갭 상승하고 나서도 하락 전환 해가지고 이 아래 꼬리 부분 지지력 테스트하고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단은 SVXY 옵션 쪽, 파생 상품 쪽에 저점을 아직 덜 다졌기 때문에 이거 별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별점 3개 정도는 줄 수 있는 뭐 그다지 선물 차트, 이 현물 차트만 보면은 그다지 썩 나쁘지는 않은 뭐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장의 반등은 어쨌든 이 파생 상품 쪽이 조금 꼬여가지고 이 SVXY 그거 보시면은 좀 꼬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미국 반등 좀 길어질 거다,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요런 거 미국은 계속 이제 저기 그 부양책 쓴다. 여러분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그 재정 적자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 항상 달러 약세와 신흥국 강세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줄은 알고 있었는데 뭐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쓸 줄은 몰랐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뭐 각종 뭐 감세 혜택이니 하여튼 재정 집행이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죠? 트럼프 재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불을 켜고 정부의 돈을 써제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신흥국 통화에 강세가 나타나면서 신흥국 주식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트럼프가 사우디 왕세자하고 유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그 뭔 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둘이 만났는데 야 유가 20달러 가볼까?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뭔가 어쨌든 기대가 되는 얘기가 나오겠죠. 하여튼 좋은 소식들은 많습니다. 지금 악재 폭탄이 3월 9일날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아무래도 자꾸자꾸 좋은 소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가가 비싸면 악재 나오게 돼 있고요. 주가가 싸게 되면은 자꾸자꾸 호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호재를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고서 하나 괜찮은 거 있길래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이진우의 전략 에세이, 메리츠증권 이진우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요. 어제 나온 거죠. 요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 보시면은 이 보통 20% 하락하면은 베어마켓이라고 하나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게 되면 강세장 종료되고 약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롯된 경험치기다라고 써놨는데, 뭐 주가가 20% 빠지면 어떻고, 뭐 30% 빠지면 어떻고, 뭐 몇 프로 빠지면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주가가 몇 프로 빠지면은 그게 뭐 베어마켓이고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런 기준은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거의 뭐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차트 이 데이터를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주식 공부예요. 역사 공부가 주식 공부입니다.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 이번에도 20% 조정을 현재 18.9% 조정이 나왔는데 이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짧다는 거죠. 자 보세요. 29년이면 언제예요? 1929년부터 지금까지 100년간의 역사를 이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주가 20% 조정받는데 걸리는 소요 기간이 이번이 거의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살펴보세요. 1929년이면 대공황이죠. 대공황이고 뭐 중간중간에 뭐 제가 좀 뭐 왜 빠졌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2008년 금융위기, 뭐 IT 버블, 뭐 신흥국 위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에 나왔던 대공황 어땠어요? 대공황 때 GDP 반토막 났어요. GDP 반토막 났는데도 20% 조정받는데 42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뭐 0.5% 감소한다, 요 정도 했는데 14일 만에 주가가 20% 빠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는 오로지 투기적인 영향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투기적인 영향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의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시장이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또 다시 쓰고 있는데,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 이거죠. 왜 이렇게 씁니까? 코로나 질병이 흑사병급이에요? 옛날 중세시대에 뭐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단지 파생상품과 ETF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은 훨씬 자주 일어날 것이다. 왜냐? 시장에 영혼 없는 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혼 없이 지수만 추종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ETF, ETN, 선물, 파생상품, 옵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에 쫄지 마시라는 거. 오히려 옛날에 이런 때보다 훨씬 돈 벌기 쉬워졌고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물론 한번 잘못 잡으면 망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만은 그만큼 좀 투기화 됐다는 거죠. 대공황 때도 42일 걸려서 20% 빠졌는데 세상에 지금 별것도 아닌 질병 따위에 주가가 14일 만에 18% 빠진다. 어떻습니까? 좀 이번에 시장 반응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개오바를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데이터를 갖고 나왔고요. 쫄지들 마시라는 거. 이게 뉴노멀입니다. 이게 유동성과 어마어마하게 흘러넘치는 유동성과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낸 환장의 콜라보다.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움직이는 숫자에 쫄지 마시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개기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좀 그런 건 주의해야겠죠. 뭐 옛날에 이런 때는 주가가 워낙 천천히 움직이고 변동성도 없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게 괜찮았지만 요즘은 빚내서 잘못하면 훅 가죠, 그죠? 이런 점들 조금 좀 생각하셔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좀 교훈이죠.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예요. 예. 아무튼 뭐 너무 주가가 빨리 빠진다고 금융위기 온다고 그런 걱정들 하지 마시라는 거. 세상에 별것도 아닌 이슈로 이렇게 빠지는 거 전 처음 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투기적인 그런 수급 요소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얘기 하나 할 게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여기쯤에서 마치고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네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